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요일 하락 장세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종가 막판 스포트를 보여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사실 시장이 온전치 못하면서 저가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테마를 다시 타면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3% 이상 상승을 했다.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다른 종목에 비해선 상승폭이 미미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26,000원 위를 올라가 주었죠.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말 동안 잠시 주식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좋은 기대감 가지고 다음 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상승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고 다음 주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가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는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중에 대한 정보 공유라던가 레포트, 멘탈 관리 등등 부담 없이 좋은 내용들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 흐름 체크를 해볼 건데 마치 여기는 시장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 마냥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다 폭발이 되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거의 꽉 찬 양봉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원전 테마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역시나 관심사는 신한울 1호기 허가에 대한 이런 회의였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일제히 긍정적으로 허가가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한껏 주가를 다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급락을 한 가운데 두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대까지 갔다가 결국 플러스 3.3%대로 마감이 되었고 거의 위아래로 6% 정도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신한울 허가 승인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 또 관련주들 흐름 괜찮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간단히 체크를 해볼 건데 외국인이 148만 주 가량 매수, 개인이 153만 주 매도, 기관이 7만 7천 주 순 매수세를 들어와 주었습니다. 금융투자가 다시 하루 만에 17만 주가 나갔지만 보험, 투신, 사모, 연기금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기관은 어쨌든 순 매수세를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난달 25일부터 꾸준하게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가격대로 치면 24,000원대부터 현재 26,000원대까지 또 나름 상승세를 유지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언제 단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나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외인이나 기관 그리고 개인 매수세가 서로 견제를 잘 해주면서 균형을 잘 맞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크게 막 올라가거나 밑으로 크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 무난히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율은 4%로 최근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대금과 수량도
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공매도에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대차 거래도 7월 들어와서는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이 조금씩이라도 줄고 있는 모습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기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두산그룹 내 지배구조가 마무리가 되고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배구조 두산중공업, 두산밥켓 산업차량으로 개편, 지게차 사업부 밥켓 자회사로 편입, 시너지 모색, 인프라코어 메가쿠 밥켓 산업차량 지원군 역할 나와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오랜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산업차량 지게차 사업을 두산밥켓에 넘기는 거래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두산중공업은 수소 가스터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산밥켓과 두산산업차량을 신사업이 자리 잡기 이전까지는 캐시카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1년 동안 돈 되는 거는 다 팔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두산타워 8천억, 두산솔루스 6,900억, 모트롤 비지사업부 4,500억,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었던 클럽모 CC 1,800억 매각, 두산인프라코어도 8,500억으로 매각이 되었죠.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단 관리도 남은 1조 5천억가량을 하반기에 다 갚을 예정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은 부담이 적어졌다. 재무적으로 부담감이 사라지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두산건설 10년 동안 두산중공업에게 두산건설은 짐덩어리였지만 최근 다시 살아나는 건설 업황에 따라서 1분기 또 좋은 실적을 내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산 실적에 그동안 버팀목이 되었던 두산인프라코어, 상당히 빈자리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두산밥켓과 그리고 산업차량을 아래에 배치를 해서 유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도 당장에는 또 매출에 큰 힘을 보태진 못하지만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죠. 충분히 하반기 말이나 내년에는 재무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도움이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회사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렸지만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바닥을 찍고 사업 재편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제 두중이 잘하는 부분만 잘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기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LNG 당진 수주 소식도 있었죠. 오늘 가스공사가 통보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살펴보면은 시공계획 심사 대상자 통보를 했다. 당진기지 1단계 저장탱크 건설공사. 아래와 같이 통보를 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포스코와 하나를 제치고 종합점수 100점으로 이 정도면 거의 낙찰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어서 더치뉴스, 네덜란드 뉴스인데요. 참고적으로 이 두 기사 다 해외 사이트 번역이라 어감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자력 버릴 여유가 없다, 차관이 얘기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정부가 2030년으로부터 CO2 배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용에 기여하고 대중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회계그룹 KPMG의 보고서와 하원의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KPMG가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경제 담당 차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네덜란드 원자력 발전소는 한 개밖에 없는데요. 2033년에 폐쇄될 예정이지만 더 오래 운영될 수도 있다. 세 곳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위치가 합의되었으며 건물 부지는 여전히 이 목적에 위해 예약이 되어 있다. KPMG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적인 종합 회계, 재무, 자문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적으로 146개국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아주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KPMG 그룹에서 보고서가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유럽 네덜란드 차관이 원자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원전이 한 개만 있을 만큼 영향력이 적은 네덜란드에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원자력을 생각 중이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블룸버그발 이런 기사인데요. EU 의원들은 원자력 투자를 녹색으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80명 이상의 의원들은 유럽연합 집행부가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 투자를 위한 분류 시스템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기후중립을 향한 길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에너지원을 무시할 여유가 없다. 좀 어렵게 좀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EU 텍소노미에 대한 반대파도 최근에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원자력의 부정적인 입장을 최근에 발표를 한 반면에 미국에서는 2차 인프라 정책 추진과 함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제안이 되고 있죠. 최근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EU 텍소노미에 대한 결정은 원자력의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내 K 텍소노미도 하반기에 또 변화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이 마감될 때까지 신한울 1호기에 대한 허가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3% 상승을 해서 26,000원 재돌파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주말 동안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 시초가 상승 흐름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 주 흐름도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에 머물렀었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27,000원 돌파 흐름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움직임도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이 더 연출될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는 박스권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유롭게 기대감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